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변 교육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변 교육은 반려견이 실내에서 적절한 위치에 배변을 보도록 유도하는 교육이죠. 배변 패드 교육, 그리고 울타리를 이용한 배변 교육, 배변 시간에 맞춰 반려견을 배변 공간으로 보내는 배변 교육, 패드를 넓게 깔아두고 조금씩 패드를 없애는 배변 교육,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배변 교육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진행할 때 참고하면 아주 좋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실수하는 곳 냄새 없애기예요. 냄새 없애기는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탈취제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계속 실수를 한다면 아예 세제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냄새를 더욱 확실하게 더 넓은 범위를 처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반려견은 자신의 냄새가 남아있는 곳은 다시 냄새를 남겨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냄새 자체가 배변을 유도하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냄새 없애기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배변을 실수하는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 지정된 배변 공간이 있는데 안방이나 다용도실에 배변 실수를 한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항상 닫아두고 실수로라도 열린 채로 둬서는 안 돼요. 그게 어렵다면 안전문을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지정된 배변 공간이 있는 거실에서도 자주 실수하는 가구나 물건, 벽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거나 다른 구조물을 둬서 가려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냄새를 없애는 것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배변 교육을 한다고 해서 웬만해서는 반려견이 스스로 실수를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실수할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밥 그리고 나를 이용하세요. 반려견은 휴식하는 공간 또는 무언가를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배변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반려견이 거실 한복판에서 배변 실수를 한다면 끼니 때마다 실수하는 곳 바닥에 밥을 뿌려주거나 사료를 불려서 그 주변에 발라주세요. 간식을 잘게 갈아서 섞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걸 하루 이틀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이용하라고 했죠. 보호자가 휴식하는 공간은 반려견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돼요. 자주 배변 실수를 하는 곳 바닥에 베개를 베고 담요를 덮고 낮잠을 잔다든지 책을 보는 등의 편안하게 휴식하는 모습을 반려견에게 보여주세요. 자연스럽게 그곳에 대한 배변 욕구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번째 포인트, 규칙적인 실외 배출이 중요해요. 배변 실수를 하는 반려견들 중에는 배변을 실외 배출을 하는 패턴, 그리고 배변이 만들어지는 패턴이 불규칙적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같은 횟수로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한다면 반려견은 오늘 자기가 언제 실외 배출을 할 수 있는지 대강이라도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실외 배변을 할 때까지 자신이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할 것 같은 때 스스로 실내 배변을 선택하게 돼요. 실외 배변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실내 배변을 하는 것과 실외 배변을 언제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내 배변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심리 상태, 스트레스 상태의 차이를 보이고 이때 이 스트레스가 배변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산책을 안 시켜주거나 산책을 불규칙적으로 어떤 날에는 아침에 어떤 날에는 저녁에 또 어떤 날에는 아예 건너뛰는 그런 패턴으로 산책을 하게 된다면 반려견은 자신이 언제 실외 배변을 할 수 있는지 모른 채로 하염없이 배변을 참고 있게 되겠죠. 규칙적인 산책은 반려견에게 자신의 실외 배변 패턴을 알려줘서 배변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변이 만들어지는 패턴은 뭘까요? 다섯 번째 포인트,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음식물을 먹는 패턴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배변으로 배출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만약 우리 반려견이 자율급식을 하면서 배변 실수를 보인다면 배변 실수를 줄이고 습관을 잡는 동안만이라도 제한급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때 제한급식은 하루 급여 횟수, 그리고 급여하는 끼니의 양, 식사를 급여하는 시간까지 일정하게 제공해야겠죠. 우리 사람도 그렇듯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지게 되면 매일 배변을 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정한 타이밍에 나타나게 돼요. 이를 통해서 반려견이 배변을 배출하는 패턴을 익히게 되면 매일 첫 번째 응가 타임은 산책 시간까지 참기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놓아야겠다. 대신 두 번째 응가 타임은 산책 시간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산책할 때 놓아야지. 이때쯤 마려운 쉬는 산책 시간까지 참기 힘든데 그냥 집에 놓아야지. 이렇게 배변 습관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어요. 배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줄이지 못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신 보호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당연히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5가지는 교육이 아니라 관리일 뿐이에요. 반려견마다 영역 표시에 대한 욕구,
배변 참을성, 배변의 양까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교육의 효과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배변 교육이라는 게 기다려나 개인기 같은 동작 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교육이다 보니 배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선 결국 성공할 만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해요. 어떤 반려견은 아기 때부터 모견에게 배변에 대한 개념을 잘 배워서 처음부터 배변을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반려견은 갓난아기 시절에 오물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 배변에 대한 개념을 미처 익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의 반려견은 배변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강한 인내심과 꾸준함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배변 패드 교육법 영상에도 좋은 관리 방법을 많이 안내하고 있어요.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